미국 국방장관 비공개 한국 입국 이유. 미 조종사 KF-21 간절히 원한다. 5,000대 사기당하자 보잉 퇴출 선언.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문은 한국의 군사기술과 방위 산업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양국의 군사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종사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전하며 이 전투기의 성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그 성능과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KF-21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 뛰어난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공군은 5,000대의 전투기를 구매한 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전에 구매한 전투기들에서 성능 문제와 품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보잉 퇴출 선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보잉이 제공한 전투기의 성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새로운 전투기 구매를 한국 전투기인 KF-21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잉 퇴출은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더욱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종사들이 KF-21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전투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며 향후 한국이 군사 기술 분야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미국이 KF-21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하고 보잉을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의 군사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한국의 KF-21 전투기는 그 성능과 기술력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한국의 도전은 이제 국제 군사 시장에서 한국이 중요한 경쟁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욱 많은 나라들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방위 산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하고 세계 군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조직 구성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영관리본부 산하 재무조직이 별도 그룹으로 분리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보안강화 태스크포스장이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로 승격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대규모 해외 수주로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책임질 재무보안 조직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재무그룹 별도 조직으로 신설, 비용 절감 최대 과제 KAR 수주장고는 시대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가령 2022년 이후 완제기 수주 잔량은 수천억 원대에서 수조 원대로 크게 확대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래를 대비해 KI 전투기로 무장을 서두르는 나라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돈 관리도 중요해졌다. 수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각종 운영자금도 함께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KI로서는 선수금 납입 시점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 투자, 양산 프로젝트 계획을 감안해 지출 계획을 짜야 한다.
KA가 재무그룹을 신설한 배경이다. 원래 재무관리 기능은 작년까지 경영관리본부 산하 일부 팀에서 담당했으나 올 들어 재무그룹이라는 별도 조직으로 독립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단 방증인 동시에 회사가 한층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무그룹장에는 이창수 재무관리실장 상무가 선임됐다. 1965년생인 그는 1982년 KA 입사해 경리팀장, 원가팀장, 회계팀장 등을 역임했다. 기존 박상욱 경영관리본부장이 예비역 준장 출신으로 주로 인사 쪽에서 경력을 쌓아온 것과 차별화된다. 앞으로 KF-21 보라매 등 공급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재무그룹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KI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현금 성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3,260억 원이다. 제품 생산에서의 비용 절감 방안을 찾는 게 우선 과제로 보인다. 강용석 보안강화대표장, 칼수 선임, 위기의식 등 반영, 다른 조직 내 변화로는 강용석 보안강화대표장이 케이스로 승격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전까지도 그는 보안강화대표장으로서 회사의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해왔다. 앞으로도 주요 업무가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다만 공식적으로 C레벨 직급을 받았다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다. 업계는 KIA의 미래 사업이 차세대 전투기는 물론 IVY, 미래 비행체와 우주 비행체를 아우르는 만큼 미리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본다. 칼수 선임으로 보안 경각심을 끌어올릴 필요성도 충분해 보인다. 지난해 KIA는 방위산업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에서 하나 등에 비해 10점 이상 낮은 76점을 받았다. 올해 초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적도 있었다. 회사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자리인 만큼 강 상무의 책임감도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1972년생인 그는 SK실더스에서 기술혁 신본부장, 성장사업개발 담당, 성장사업그룹장 등을 맡았다. 지난 2021년 KIA로 넘어와선 정보보안실장, 보안강화대표장 등을 역임했다. KIA 관계자는 재무그룹은 나머지 사업 부문과도 수평적인 관계라며 캐서요는 공식 직함으로서 대표이사직 속 윤리경영실 소속으로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강해져야 전쟁 끝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상 프로젝트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과연 그의 말대로 6개월 안에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만간 통화할 예정이며 다마도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가 이뤄진다면 트럼프 취임 후 푸틴과의 첫 번째 통화다. 하지만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통화가 실현되더라도 이는 종전 협상의 시작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종전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같은 날 A통신 인터뷰에서 종전 논의가 일반적인 수준이라며 세부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면 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본인의 입으로 구체적인 종전 조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종전안의 윤곽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선으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파리에서 만난 이후 외신 보도와 당사국의 움직임을 통해 일부 드러나고 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현 전선의 동결 및 20에서 25% 정도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인정,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와 교환.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유예, 20년.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평화유지군, 젤렌스키는 미군 포함 최소 20만 명 주장,
주둔과 미국의 무기 지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와 민스크 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협상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진 전황이다. 푸틴으로선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할 동력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박노벽 전 러시아 대사의 설명,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교수 우크라이나 대사도 역임은 이렇다. 종전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지가 대등해야 하는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줄이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현재 전선에서 러시아는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 매일 영토를 확장하는 상황이다. 실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여부를 묻자 유럽연합이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전쟁은 우리보다 이후에 더 영향을 준다. 우리는 중간에 바다가 있지 않으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푸틴은 만약 돈과 탄약이 떨어지면 그들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모든 것이 한 달 반 또는 2달 안에 끝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거는 거의 제로, 0에 가깝다고 여유를 부릴 정도다. 푸틴이 종전을 서둘러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점령지는 늘어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가입 유예 등의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고 서방의 제재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푸틴은 점점 서방은 지치고 분열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 전 대사 결국 우크라이나가 강해져야 종전 협상이 성공, 균형 잡힌 협상 타결, 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트럼프가 꺼낸 대러시아 압박 카드는 육아 인하와 유럽의 재무장 촉구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경제 시스템, 2월 현재 기준금리 21%,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9.5% 등 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군비의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낮춰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두 가지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하나는 바이든 정부 때 막았던 미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출을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전쟁을 빠르게 중단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이 유가를 낮추는 것이라며 전쟁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런 움직임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부터 자국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중단시켰다. 또 1월 26일 모스크바 남부 랴잔주 정유공장을 겨냥한 드론 공격의 경우처럼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제재는 필수적이며 유가 인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가 인하는 러시아엔 아픈 대목이다. 트럼프 취임 바로 다음 날인 1월 21일 푸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회담을 했는데 중국은 전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해온 국가, 2024년 러시아는 사우디를 제치고 중국의 원유 수입국 1위로 부상. 푸틴은 최근 인터뷰에서 너무 높거나 낮은 유가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의 경제에 해롭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대화할 것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파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후 회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을 통해 유가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배럴당 60달러 혹은 4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푸틴은 전쟁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전략적 연대 강화를 강조했는데 이는 중국이 지금처럼 뒷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가가 낮아지면 중국은 당연히 더 낮은 가격에 러시아산을 샀거나 서방 제재를 무릅쓰고 지금처럼 러시아산을 구입할 동인이 약해질 수 있다. 박 전 대사. 유럽의 본격적인 재무장 움직임도 푸틴에겐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다. 유럽은 현재 러시아의 실존 안보 위협에 맞서 방위비 증액을 추진 중이며 이는 나토 유럽 회원국의 안보 무임 승차를 비판하면서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끌어올리라는 트럼프의 요구와도 연동돼 있다. 유럽연합, EU, 27개국, 나토 회원국 23개국 포함, 은 3일, 현지 시간, 처음으로 이른바 국방정상회의를 개최한다.